이쪽 단원들 이제 여러분들 저기 어느 부분이 어느 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혹은 어느 단원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는데 오늘 할 거 이제 좀 한 2번 정도를 갖다가 좀 세게 달렸어요. 세게 수업을 나갔고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양의 한 2배 정도를 했는데 좀 바빴을 거야. 숙제를 하고. 여기 9번까지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비납법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는 또 따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 좀 쪼갤 거야. 그래서 이제 금요일로 해가지고 요거가 일단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고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 쪽으로 하다가 하나 안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하고요. 한번 하고 우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처음 몇 개의 항의 값을 줍니다. 뭐 하나만 줄 수도 있고요. 한 2개 정도 줄 수도 있고요. 처음에 몇 개의 항의 값을 줘요. 그리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열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모든 항의 숫자를 갖다가 n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A1은 3이야. 첫 번째 항은 3이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은 이제 1 이상부터 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2 더하면 그 다음 두 번째 항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n에다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에다가 2 더하면 세 번째 항 나오는 거. 자, 세 번째 항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세 번째 항에다가 2 더하면 또 그 다음 항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써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알면은 쭉 이제 알아내는 거죠. 혹은 거꾸로 추적해 나갈 수도 있어요. 6번째 항으로부터 다섯 번째 항은 뭐였을까? 네 번째 항은 뭐였을까? 이렇게 해서 추적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열을 정해 나가는 거. 이 수열은 어떻게 나가는 수열이야? 이런 것에 의하면은 첫 번째는 3, 그 다음은 5, 7, 9. 아하!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수학 비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이 관계식을 갖다가 이런 관계식 있죠? 이런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자, 영어로는 recursive relation. 자, 해봅시다. 봤을 때에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 선생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치원 다닐 때요. 지나가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봐요. 너 개구쟁이구나.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특히 남자애들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봐도 그냥 개구쟁이인 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개구쟁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도 개구쟁이 맞고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자, 그렇게 보면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요 네 가지들인데 볼게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 어떤 항과 그 다음 항들 사이에 그 차이가 숫자로 나오는 거야. AN 플러스 1 빼기 AN은 5. 이렇게 돼 있으면, 아하, 이거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구나.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에 이 차이가 똑같은 숫자로만 나오는 거. 혹은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기도 하고,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보면은 이 새끼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야. 만약에 모르겠으면 써보세요. 항을 몇 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또 등차 수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죠. 등차 중항식을 만족하더라 하면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써진 거, 이런 걸로 써진 거, 그리고 3번처럼 형태로 써진 것들 전부 다 보자마자 그냥 등차 수열인 거 알아야 돼요. 딱 봐도 물론 뭐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거 실수할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있죠, 여러분. 내가 12월 달이 되면 지하철 안 타고 가는 거 절대로. 형님, 지하철 난 12월 달 되면 절대 안 타거든요. 지하철만 타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막 그냥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서 선물 달래. 딱 보니까 배난 거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맞대. 딱 보니까 맞대. 아이씨. 자, 아무튼. 농담이고요. 자, 여기 첫 보면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딱 보면 등비 수열인 거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은 an 플러스 1은 어떤 an에다가 숫자 곱해주는 거. 예를 들자면은 여기다가 5 이렇게 해요. 어떤 항에다 5 곱하면 그 다음 항 튀어나오고 계속 이런 식이라 이거지. 첫째 항에다가 5 곱하면 둘째 항, 둘째 항에다가 5 곱하면 세 번째 항. 자, 이런 꼴로 써져 있으면은 등비 수열인 거를 그냥 보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뭐 숫자 넣어보는 거죠. 숫자 넣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고 등비 수열인 거 바로 안 보이면은 공부 더럽게 안 한 놈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요런 꼴로 써진 거예요. 어떤 항과 그 다음 항들 사이에 항 사이에 b가 숫자로만 나옵니다.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똑같은 식이죠.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에 b 나눗셈만 해주니까 항상 숫자로만 나오더라. 그러면 등비 수열이다. 혹은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열로 알고 있는 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잖아. 걔네들을 이렇게 저만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는가. 첫 보면 아셔야 되는 거고요. 모르겠으면 써봐라. 그 다음에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이상한 놈이 나와요. 자, 마지 나오는 게 이게 숫자가 아니고 n에 관한 수식이야. 예를 들자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 n에 관한 수식 n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쓰세요. a2는 n에다가 1 대입했어요. a2는 a1 더하기 1의 제곱. n에다가 2 대입해요. a3는 2 대입했으니까 a2 더하기 얼마? 2의 제곱. 그런데 a2는 위에서 구했지요. a1 더하기 1의 제곱이었어. 여기다가 2의 제곱. n에다가 3을 대입해줍니다. a4는 a3 더하기 n에다가 3 대입해준 거야. a4는 a3 더하기 3의 제곱. 그런데 A3는 위에서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1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쯤까지 써놓게 되면은 자, A1은 뭐 1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혹은 0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규칙 눈치채야죠. 이쯤 되면은. 자, 그래서 등차 수열하고는 좀 비슷한데 등차 수열 짝퉁이에요. 어떻게 줘라? 네, 이거는 그냥 숫자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항 하니까 두 번째 항 알고 그건 주겠죠? 1이나 0 이런 걸로요. 두 번째 항 하니까 세 번째 항 알고 세 번째 항 하니까 네 번째 항 알고 네 번째 항 하니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항 하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니까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자꾸 알아나가는 거지. 다음에 등비 수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숫자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뭐 아무래도 쓸게 n제곱 이렇게 쓸게요. fn이 뭐 n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a1은 1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해 줄게. a2는 a1 곱하기 1의 제곱. a1은 뭐 나중에 얼마 주겠죠. n에다가 2 대입하면요. a2 대입한 거야. a3는 a2 곱하기 어머 2의 제곱. 그런데 a2가 뭐였어? 이놈이었어. n에다가 또 3 대입해 주니까 a4는 a3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런데 a3가 뭐였어? 이놈이었어. 이놈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눈치 채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고요. 자, 이 점화식으로 나왔을 때에 수열들 일반은 저기 뭐 150번째 항을 구해라, 2024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그냥 대입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야? 첫 번째 항 하니까 두 번째 항 알고, 두 번째 항 하니까 세 번째 항 알고, 세 번째 항 하니까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요. 이게 기본입니다. 참 쉽죠? 문제 겁나게 어렵습니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겁나게 어렵게 나와요. 민석이를 어떻게 해요? 민석이가 거의 기절할 만큼. 자, 기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의 정의식이에요. 다시는 이게. 그리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표현한 거. 모르겠으면 숫자를 써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은 99고요. 얘는 어떤 항에다가 4 더하면 그 다음 항 나오면 돼요. 그래서 99가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 항은 뭐예요? 여기다가 4 더하면 그 다음 항 나오고요. 몇 개 써보는 거야. 다시 여기다 4 더하면 그 다음 항 나오고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뭐냐 이거죠. 그럼 20개 모르겠으면 20개 다 쓰세요 그냥. 선생님 설마 2024번째 항은 자, 등차 수열인데 공차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써보자. A에는 공차 4n 먼저 쓰시고요. 더해가지고 1 대입했을 때 99가 나오려면은 95. 자, 여기서 AN이 1차식으로 나왔습니다. 등차 수열은요, 이 일반항이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합공식은 2차식으로 나와. 공차가 1차 계수가 되는 거고요. 혹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괜찮아.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도 괜찮아. D가 4고 A가 A1이 99 써도 괜찮아. 그래서 똑같은 거 나와요. 어쨌든 A20을 구하자. 20 대입하면 80 더하기 95. 그래서 175로 간단하게 나오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나왔네. 첫 번째 항이 2고요. 어머, 이게 뭐야? 네,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D예요. 첫 번째 항이 2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쓰라니까요. 더군다나 항이 몇 개 안 되잖아. 그냥 써요. 그게 제일 빠르니까. 자, 2.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몰라. 2 더하기 D가 되겠지. 그 다음 항은요. 여기다 D 또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 2 더하기, 여기다 D 또 더하니까 2. 이 숫자가 얼마라고요? 8이래요, 8. 따라서 D는 3이다. 공차가 3이구나. 등차 수열이 있죠? 따라서 A에는 3n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겠죠. 그래야 1 대입했을 때 저 2가 나올 수 있도록. 자, 이제 A 20은 얼마? 60 빼기 1, 59. 반반에 쓸 수도 있죠, 물론. 첫째 항 2에다가 공철을 몇 번 더해라? 19번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59를 찾아낼 수도 있겠다. 알겠냐, 현담아? 자, 그 다음에는 등비수열의 정의예요, 얘가. 등비수열의 정의예요.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에 B가 똑같다. 그래서 등비예요. 얘는 등비 중항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해 준 거고요. 두 개 다 보자마자 아, 이 새끼 등비수열이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고려 권한전제. 근데 좀, 그 양주장군 나왔을 때까지는 멋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졸작이었습니다. 자, 졸작이었는데, 아무튼, 거기, 내가 초등학교 때 국어책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40년대 이제 강감찬 장군이 나간 거예요. 강감찬 장군은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아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 전류 이런 데서 보면은 공처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공처가. 도대체 얼마나 공처가 있길래 역사책에 딱 그렇게 기록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신한테 좀 그 송나라 사신한테 자기 사람 알아볼 줄 아는지 알아보게 하려고 자기는 옆에다 조그맣게 있고요. 키도 크고 멋있는 놈한테 장군을 주고 딱 있었는데 사실 딱 오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감찬 장군한테 와가지고 이래 너 사람 볼 줄 아는 뭐 이랬다는데 자 얘는 등비수열이야. 어떻게 해요? 공비가 2인 거 A, 5 구하는 거는 1 그 다음에는 2 곱하면 2 또 2 곱해요. 4, 8, 16, 32 다섯 번째 항은 여기 있네요. 16이네요. 16 쓰시면 되고요. 쓰면 돼요. 혹은 A에는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에 n-1제곱 그래서 n에다가 5 대입해가지고 16을 찾아주시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자, 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표현을 보고 바로 아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해보세요. 쓰시면 되는 거야. am 플러스 1은 어떤 항에다가 2분의 1 하면 그 다음 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첫째 항이 2예요. 따라서 A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쓰는 공식에다가 넣으면 돼요. 첫째 항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은 뭐 2분의 1 요걸 갖다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해가지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해서 2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 자, 음의 지수 우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첫째 항이 이 공비가 2분의 1인 거 하는데 이야 이렇게 쓰면은 이거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 바로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쉽고 숫자 좀 넣어보셔야 돼요.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언제까지 넣어요? 알 때까지 얘는요 얘도 등비수열인데 얘는 좀 변형을 좀 시켜보면은 an 플러스 1에 제곱은 a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이다. 등비중항을 이용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 공식은요 공식이래. 이 식은 등비수열의 정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요놈분의 요놈과 요놈분의 요놈. 얼마 곱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그 숫자하고요. 도대체 AN 플러스 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야? 그 숫자를 찾아내는 거지. 네. 그래서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인지는 안 줬어요. 그냥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야! 라고 앞선 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수열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줘요. 친절하게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 하면 알아먹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냐? 준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라면 먹고 가자는 소리지, 뭐. 자, 등비 수열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자, A1이 3이고요. 3가 147이에요. 그러면 3에다가 공비 2번 곱하면 147 나오죠. R제곱은 얼마? 얼마야? 3으로 하면 얼마나요? 얼마니? 3으로 하면 147 나누기 3 3, 4, 12, 27 3, 9, 27, 49 네. R은 네. 9네요. 왜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R은 7이에요, 7. R이 마이너스 7이면요. 양수음수 계속 음수가 엎어있으니까 바뀌어요. 자, 얘는요. A, R의 5제곱 분의 A, R의 12제곱. 쫙쫙 약분돼서 R의 7제곱. 얼마? R이 7이니까 7의 7제곱. 네. 자, P는 7이네요. 참 쉽죠?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이씨 등차 수열이 아니야. 등차 수열 짝퉁이야. 이상해.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항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써요. 그냥 쓰세요. 어떻게 해요? A2는 A1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1 쓰세요. A3는요. A2에다가 얼마? 3 곱하기 2 쓰세요. A4는요. A3에다가 3 곱하기 3 쓰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A2가 위에 나와 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A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얘는요. A3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A1 더하기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A 하이브는 A4 3 곱하기 3 그래서 A1에다가 3 곱하기 1 위에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돼요. 3 곱하기 2 3 곱하기 3 끝에 있는 거 3 곱하기 4 얘가 A3, A4까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n에다가 1 대입한 거, n에다가 2 대입한 거, n에다가 3 대입한 거, n에다가 4 대입한 거 쭉 나가다가 n에다가 an 구하려면 n 자리에다가 n-1 대입하는 거
자, 양변을 더해주세요. 좌변끼리 쫙, 우변끼리 쫙 더해주시면 약분 돼버리고요. 약분이 돼요. 양쪽으로 지워지고요. A에는 어떻게 된다? A1 더하기 쭉 이렇게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5는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이 난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괄호 넣기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교재 해설지라든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상수가 아니고 n에 관한 수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 풉니다. 더 멋있어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위에 나온 설명이 바로 위에 나온 이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이에요. 이 설명이에요. 어떻게 줘라? A, N 플러스 1. 뭐,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걸로 또 좋죠, 뭐. 돼 있으면 A2 빼기 A1은 F1, A3 빼기 F2, 아니, A2는 F2, A4 빼기 A3는 F3, 계속해서 나가서 AN 빼기 AN-1은 FN-1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자, 양쪽 좌변끼리 우변끼리 쫙 더해주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F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FN-1까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147번입니다. 자, AK 시그마 붙인 거 이걸 구해야 돼요. 자, A1, A2, A3가 어떤 놈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A2는 n에다 1 대입해 준 거야. A1 더하기 2의 1제곱. n에다가 2 대입해 줍니다. A3는 2의 제곱. 얘는 A2는 위에 하고 있는 거. 2의 1제곱, 2의 제곱. n에다가 3 대입해 주면 A4는 A3 더하기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A1. A1은 2예요, 2.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입니다. 자, 실제로 4개 항밖에 안 되니까 A1, A2, A3, A4 그냥 손으로 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좀 더 커지면은 난리 난단 말이야. 이게 더하는 숫자가 이게 24가 아니고 24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2023은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나가볼게요. 그래서 AN. AN은 뭐다? 결국 보니까 어떻게 나가요? AN은 A1 더하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나가서 보니까 여기 A4는 이 세제곱까지요. 쭉 해서 2의 n-1제곱까지.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더하시고요. AN은 얼마? A1, 2 더하기 공식 2 빼기 1 분의 등비수열 합이야. 자, 이거 첫째 항이 2고요. 공비의 몇 제곱? 동인이 몇 제곱? 몇 제곱 써야 돼? 미치지 뭐 이거 합이거든. 몇 제곱 써야 돼? 이럴 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었죠. 공식에 나오는 R-1
이거 n 뭐라고요? 항의 개수라고요. 항 개수 몇 개예요? n-1개예요. 이럴 때 쓰시라고 항의 개수라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헷갈리거든요, 이제. 그리고 혹은 2의 세제곱부터 2의 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지. 항의 개수예요.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요건 1이죠? 2의 n제곱. 빼기 2. 어머머, 이거 왜 1이니? 그냥 2의 n제곱이야. 계산해보니까 진짜로 2 더하기 2에서 4예요. 얘는 8이네. 얘는 진짜 16이네. 보니까. 그래서 A의 K는요, 그냥 2의 K예요. 사이즈 구해봅시다. K는 1부터 4까지. 2의 K제곱.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2예요. 공비는 얼마예요? 2예요. 첫째 항 2. K에다가 1 대입해본 거예요. 항의 개수는 여기 있잖아. 공비는요, 몇 개 써보는 거예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뭘 더하는 거야? 아, 공비. 2의 4제곱 빼기 1. 그래서 2 곱하기. 그래서 얼마? 30. 더해지는 수열이요, 다항식이 아니야. 다항식이 아니야. 분모에 n이 있는 분수식이야. 난리 났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식이 더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이 식을 갖다가 그냥 f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경우도 생겨요. 이거 그대로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문제를 갖다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이렇게 써줬으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있던 방식에 의해서요, an은 a1 더하기 f1 F2, F3 그래서 Fn-1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볼게. 얼마 안 걸려요. A2는 A1 더하기 F1 A3는 A2에다가 F2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A4 N에다 2 대입한 거잖아요. N에다가 3 대입하면요, A4는 A1 더하기 F1, F2, F3. 자, 얘가 A3고요. 여기다가 F3까지요.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여기보다 하나 더 적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F1부터 Fn-1까지 더하는 건데, 자, 얘는요, A1, 2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걸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썼어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일부를 표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줘요? 자, 내가 이야기했었죠?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냐면은 부분분수가 시험에 나오지 않은 적은 한때는 거의 없었다. 요즘에도 빠질 때가 있었어요. 내신에선 반드시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에다가 더하기 뭘 계산하는 거야?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속 나가서 n-1 대입한 거야. n-1분의 1 빼기 n분의 1까지 쭉 더한 거야. 쫙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남는 게 요거 남는 거야.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 뭐가요? 첫째. 첫째야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니냐고요? K에다 1 대입해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잖아. 앞에 있어. 앞에 2. A1이,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마이너스 4가 안 보였어. 미안. A1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쭉 1부터 막 지워지고 나서, 새로 쓰시라고 했죠? 1 빼기 n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 시그마, 이 부분. 계산한 게요, 얘예요, 얘. 참고로 얘기하지만 우리 하이매스는 참 쉬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잘 보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자, 얘는요 괄호 풀어치면은 얘가 바로 A, N입니다. 이제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줘요? 10을 대입해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1이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좋은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 하나를 풀 줄 알면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때. 자, 이거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네. 등차 수열의 짝퉁. 그럼 어떻게 다루는지도 공부하셨겠고.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부분분수 테크닉까지. 와우. 대단합니다. 보면은 그 스포츠 스타들 보게 되면 뭐 안정환이나 뭐 이런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그 부인들이 다 굉장히 미인들이죠. 여자들이 스포츠 스타들을 굉장히 좋은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스포츠 스타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돈이 많잖아. 그리고 운동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순수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잖아요. 뭐 더 이상 뭘 바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는 어떤 이제 아무튼 저는 일단 거기 아나운서가 되기를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 아나운서가 됐어요. 됐는데 한 2년 하다가 그냥 결혼해버리면 안 돼? 물론 결혼은 상당히 이제 상당한 재력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1등 신부감의 직업은 아나운서라고요? 아나운서면 일단 어떻게 돼요? 일단 아나운서 되려면 이뻐야 되죠? 외모가 좋아야 되잖아요. 안 예쁜 아나운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 되려면 똑똑해야 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쁘고 다 됐다 이거죠. 그런 놈입니다. 그런 놈. 그런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문제가.
분부수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차철과 비스무리한 놈, 그것도 다를 수 있고, 시그마도 다를 수 있고, 얼마나 좋노? 자, 그래서 하도 나오다 보면은 좀 전에 나와 있는 AN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 AN은 A1 더하기 N-1까지 이렇게 해서 외우자. 공식 외우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외우지 말라고 했냐면 이게 FN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냥 이게 잘 떠오르는데, 이게 아까처럼 수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 좀 이렇게 좀 더러운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 공식 새카맣게 안 떠올라요. 절대로 안 떠올라요. 진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놈이에요. 등비수열 짝퉁스러운 놈. 이 곱해지는 숫자가 이게 상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얼마나 좋겠냐. 근데 앞에 저기 수식이냐 이거야. 이런. 자, 그래서요. 수식으로 돼 있으면은, 자, A2는 A1 곱하기 F1, A3는요 A2 곱하기 F2, A4는 A3 곱하기 F3. 선생님 언제까지 쓸 건데요? 알 때까지 써요. 이런 건 점점점. AN은요 AN-1, 바로 고쳐내 있고요. 좌변, 우변, 좌변끼리 싹 곱하고요. 우변에 나오는 새끼들 싹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A2 전부 다 약분돼버려요. 이거. 약분돼버리고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어디까지 곱하시냐면은 여기까지. 선생님 왜 그러는데, 그 더하는 건 시그마가 있었잖아요. 혹시 곱하는 건 뭐 기호 없어요? 아, 기호가 사실은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닌데 기호가 있긴 있어요. 그냥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면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써요. 시그마가 아니고 서메이션이 아니고 프로덕트. 파이 기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혹시 너희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자, 아무튼 이 기호도 잘 못 볼 겁니다. 웬만해가지고는 평생 살면서 잘 못 보는 기호 중에 하나예요. 네. 평생 살면서 그래도 아까 그보다는 좀 많이 나오죠. 자, 아무튼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개나 줘버리시고요.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눈에 봐주시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줍니다. 쭉 해가지고 변변 곱해서 막 지운다. 혹은 A1 하니까 A2 알고, A2 알게 됐으니까 A3 알게 되고, 아까처럼 A2는 A1 곱하기 F1이고 A3는 A2 곱하기 F2인데 이때는 쉽잖아? 이렇게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계속 알 때까지 몇 개 해보는 거죠. 이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알려주느냐 하면은 괄호넣기에서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녀석들도 FN이라고 돼 있으면은 쉬워. 공식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 공식 하나도 기억 안 나.
어제 이제 그 뉴스 뭐였죠? 그 저기 뭐 32 사단인가? 거기서 이제 수리탄 폭발 사고 나가지고 그 신병 한 명 죽고 그 뉴스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이 앞에서 한 5주 정도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수류탄 이제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번 어떻게 굳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사고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걸 경험해봤냐 하면요.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해서 당하는지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막 하다가 이제 벌써 한 10년쯤 전이죠. 그때는 이제 애들 유기했다고 해놓고선 돈 보내라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보면은. 자, 한 10년쯤 전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주혁이를 보호하고, 아들 이름이 주혁이에요. 주혁이를 보호하고 있다. 돈 500만원 보내라. 갑자기, 아빠! 하는 애교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당황해지는 거예요. 큰일. 참고로 그때 주혁이는 중3이에요. 그리고 체격, 힘, 민석이하고 했을 때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런 애들 누가 납치를 해? 민석이 납치하려고 누가 시도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놈 반 죽는 거야, 그날로. 그렇겠죠? 준이야, 그렇지? 동현아, 너 한번 민석이 납치하려고 시도해봐. 무섭죠? 그럼 납치하려는 생각 자체도 해봤을 때 갑자기 뇌가 정지하는 듯한. 서영아, 저 민석이를 납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마동석 아저씨를 누군가 납치했다. 납치하는데 반 뒤졌다. 반 뒤졌다. 이거예요. 자, 물론 나도 납치하기는 좀 힘듭니다. 실제로 이 FN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생각 안 나. 이 생각 안 나. 자, 그래서 추상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광정을 거치게 되면은 AN은 어떻게 되냐고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N이야 얘가. 해가지고 2에 N-1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변변. 혹은 A2는 A1 곱하기 2, A3는 A2 곱하기 2의 제곱, A4는 A3 곱하기 2의 세제곱. 쭉 하다가 AN은 AN-1 곱하기 2의 N-1제곱. 좌변, 우변 다 곱해주신 다음에 쭉 지워나가시면은 AN은 A1 곱하기 쭉 이렇게 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1은 32라고요. 2의 1제곱부터 2의 N-1제곱까지 곱하면요. 이거 지수 전부 다 더하면 되죠. 1부터 N-1까지. 더하시게 되면요. 얘는 2분의 N-1. 이렇게 됩니다. 항의 개수가 N-1. 항의 개수가 N-1. 그리고 첫째 항이 1. 마지막 항이 N-1. 이렇게 더해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1부터 N까지 더한 게 어떻게 돼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거기 N자리에 N-1 대입해도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치수가 2의 N, N-1. A5 2의 5제곱. 이거 2의 5제곱이에요. 곱하기 5 대입하시면은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2에 15제곱 쓰시면 되겠다. 물론 항 몇 개 안 되면 그냥 써. 손으로 더해 그냥. 응? 여러분들이 좀 멀리 간다고 할 경우에는 봐봐요. 여기 곱해지는 FN이라는 놈이 이상하게 생긴 새끼들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 보고 나서 이거 공식 떠올리겠냐고. FN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새끼인데 떠올리겠냐고. 못 떠올려요 절대로. 얘도 못 떠올려요. 어떻게 떠올릴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4가지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등차 수열, 두 번째는 등비 수열, 세 번째는 등차 수열 짝퉁. 상수가 아니야. 더해지는 숫자가. 네 번째는 등비 수열 짝퉁. 얘네들은 특히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문제 기억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시험 봤던 문제는 그 네 번째 때가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는 내가 또 맞았게 틀렸게. 틀렸어요. 맞아. 이렇게 속을 그렇게 빨리 그렇게 들여다보면 안 돼. 기분 나빠. 사실 시간도 부족했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수식이 좀 더 복잡했거든요. 정말로 안 보여. 생각이 안 나. 수식이 복잡해지면, FN이 복잡해지면은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 수식, 복잡한 수식을 기본 꼴이 어떤 놈인지 꼴 파악을 먼저 하는 거야. 기본 꼴이 어떤 건지. 지가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개다. 요즘에 또 핫한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김호중 말고 또 뭐 있어요? 김희홍인가 강영홍인가 개통령. 아무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내용들이. 자, 아무튼 개가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그냥 개는 개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근데 보면은 개라고 하는 걸 사람을 비하할 때 욕으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영어권에서도 어디서도 전부 다 개에 비유해가지고 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가 참 충성스럽고 이렇긴 하지만 참 비굴한 동물이에요. 얼마나 비굴하냐면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다는 걸 알잖아요. 한없이 비굴해져요.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없이 올라가요. 한없이 건방져요. 네? 한없이 건방집니다. 개 했을 때 뭐 있으면 한번 야구 주둥이를 공격해야 돼요. 개가 덤비면은요. 혹시라도 안 되겠다 싶으면 너희들 같이 개하고 맞서 싸워야 될 일 있으면요. 다른 데로 개 주둥이를 걷어쳐버리야 돼요. 다른 데서 공격하는 건 소용없어요. 개 주둥이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한 2번 이렇게 맞으면요. 완전히 정말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개 얘기를 왜 했지? 개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개가 아무튼 그래. 아무튼 어쨌든 간에 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날고티바의 개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개를 다루시면 돼요. 근데 그 비슷해도 늑대는 좀 달라요. 늑대 좀 달라요. 걔는 건드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데비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다음 얘기입니다. A1이 2예요. 근데 AN 곱하기 그 다음 AN 플러스 1 곱하면 항상 10이 나오는 이렇게 된대요. 여태까지 나왔던
그 네 가지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 네 가지의 형태인지 fn이 여기서 나왔구나. fn이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을지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을지라도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다라고 하면은 이 새끼는 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냥 이거 fn으로 그냥 놓고 해결하시면 돼요. 그냥 막 지워지는 거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 처음 본다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수열 처음 들어가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열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공식은 뭐라고요? 써보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게 강력한 공식입니다. 이거만큼 강력한 공식이었어요. n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A1 곱하기 A2는 10이에요. 따라서 A1이 얼마예요? 2니까 A2는 얼마예요? 5예요. A2는 5예요. 자, n에다가 2 대입해 볼게요. A2 곱하기 A3가 10이에요. 그런데 A2가 얘가 얼마예요? 5예요. 그럼 A3는 얼마예요? 2예요. A1은 2고요. 자, 이제 봅시다. 연결되어 있는 두 개 한 곱하면 10 나와야 돼요. 곱해서 10 나왔죠? 곱해서 10 나왔죠? 곱해서 10 나와야 돼요. 그럼 얘 얼마예요? 5예요. A5는요? 곱해서 10 나와야 돼요. 얘는 2예요. 이거 계속할 생각은 없죠?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죠. 어떻게 돼요? 2, 5, 2, 5, 2, 5 계속 나오는 거나 반복되는 거나. 홀수 번째 양은 2, 짝수 번째 양은 5구나. 짝수 번째 양이니까 저거 얼마예요? 5구나. 규칙을 언제까지 이거 써봐야 돼요? 규칙 알 때까지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형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보셔라. 자, 그 다음에는요. A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거 변형을 하고 식을 변형을 해도 뭐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A2는 어떻게 구하죠? 자, 1에서 빼기 첫 번째 거 빼줘요. 그래서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A2는 2분의 1.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2분의 1. 그 다음은 도대체 뭐가 나올까? 짜증이 나더라도 하셔야 돼요. 1에서 2분의 1 빼줘요. 분의 1 해주면 얼마야? 2야. 그 다음에 2네. 어머, A4는요. 1 빼기 2 분의 1이야.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이쯤 되면 눈치 채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그 다음 거는 바로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 다음 거는 2가 나온다.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여기까지 못 찾겠으면 그냥 몇 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3짜리인 놈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2분의 1, 2 마이너스 1, 2분의 1, 2 마이너스 1, 2분의 1, 2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46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3의 배수마다 2가 나와요. 3, 6, 9, 12. 그래서 45번째 항이 2가 나올 거고요. 46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놈,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는 경우도 생겨요. 언제, 이런 거 어떻게 알아내죠? 뭘 어떻게 알아내? 그냥 써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해보다 보니까, 어머, 저러네? 또 나왔네요. 자, 60번이에요. 이거까지 하고 쉬었다 갈게요. an-1 an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는데 보셨어요? 이해하고 요렇게 곱한 거하고요. 요렇게 곱한 거가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더래요.
항상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A4는 뭘까요? 요렇게 곱한 거하고 요렇게 곱한 게 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3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규칙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누군가가 있을 텐데 연결된 4개가 있는데 요렇게 2하고 2분의 3 곱한 거하고 3하고 4번 곱한 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곱해서 3 나오니까 3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야? 1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거는 뭘까요? 건너뛰어서 3하고 1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돼요. 3 나와야 되네? 얘는 얼마야? 2 나오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게 같아야 돼요. 얼마야? 3. 몇 개 더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게 같은 거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얼마야? 2분의 3. 규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1, 2, 3, 2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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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규칙이 안 보이시면 보일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칙은 뭐냐고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곱해지는 게 4개가 쭉 있으면 이렇게 값이 같다는 거예요. 2하고 3 곱한 거, 그리고 2하고 2분의 3, 여기 곱한 거하고 같아야 된다. 여기가 2분의 3을 결정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똑같은 숫자가. 여기 계산? 3 아니라 4. 뭐가? 어떤 거?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처음에 잘못 뺏겨졌어. 자, 그럼 이제 싹 틀렸지. 자, 해봅시다. 이렇게 곱한 거 4,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곱해서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1.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되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나와야 되니까 2. 다시 또 해봐요.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4. 그래서 1, 2, 4, 2, 1, 2, 4, 2. 되셨나요? 그래서 1, 2, 4, 2, 1, 2, 4, 2, 1, 2, 4, 2, 1, 2, 4, 2, 1, 2, 4, 2, 1, 2, 4, 2. 그러니까 12개니까 어떻게 돼요? 1, 2, 4, 2, 1, 2, 4, 2, 1, 2, 4, 2, 1, 2, 4, 2. 이거 뭐 시그마 기호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1, 2, 4, 2가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얼마야? 9 더하면 9, 9, 9 더해서 27.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그마 기억 썼다고 해가지고 뭔지 막 멋있게 뭔가 계산하고 할 걸로 생각하셨다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 다음엔요, 꼴이 뭐였냐면은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 요런 꼴이에요. 1차식처럼 생겼어. 이 꼴인데, 이제 나오는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 아까 보면은 등차 수열 형태 나왔고요. 등비 수열 형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숫자가 아니고 FN으로 되어 있는 거. 일반항 구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등비 수열하고 비슷한데 곱해지는 숫자가 아니고 FN이 곱해지는 형태. 얘도 일반항을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었고, 그리고 걔가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내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놈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있으니까 혹시 요 놈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 n에 관한 수식으로 쓰는 그런 거 있죠? 그걸 구하는 게 어느 책에선가 뭐 참고서에서 있다면 그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점화식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얘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당시까지 2016년도, 17년도 이때까지인데요. 점화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수능에 나오게 되면요. 나오는 문제는요. 얘만 나왔어요. 몇 개이 중요한 얘기 됐어요. 동현아, 얼마나 중요한지 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랬니 내가 좀 전에? 아니죠. 얘만 나왔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와있던 점화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등차 수열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등비 수열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등차 수열의 짝퉁, 이게 상수가 아니고 이제 함수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공부했는데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얘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화식 여러 개가 이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결국 점화식계의 BTS야. 점화식계의 BTS야. 그냥 거의 수준이 달라. 그만큼의 시험의 출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간단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 문제로 점화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이제 뒤에 나올 거거든. 점화식으로 식을 세우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얘입니다. 다 얘. 거의 대부분. 여태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는 전부 다 얘였어. 얘 말고 딴 건 하나도 안 나왔어.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식을 세워보면 얘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안 나와 있으니 못 구하니 구하는 방법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넣고 대입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이 1이야. 자, 두 번째 항은요? 3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1 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4예요. A3는요? 3 곱하기 두 번째 항 4야. 1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요? 13이야. 이렇게 써요 그냥. A14는 얼마다? 3 곱하기 A3 그냥 하세요 그냥. 얼마야? 그 다음 거 혹시라도 알고 싶진 않지만 알고 싶다면은 121 이렇게 나와요. 계속 쓰면 되죠 뭐. 계속 쓰면 되죠. 네. 그래서 1, 4, 13, 40, 121 그 다음 거 뭘까? 근데 얘는요 요거 차이를 갖다 보면요 3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놈의 차이를 갖다 쭉 써보면요 차이가 등비수열로 쭉 나오는 그런 놈이에요. 뭔가 등비수열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아무튼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알면은 두 번째 알고 두 번째 알면 세 번째 알고 세 번째 알면 네 번째 알고 직접 이렇게 숫자를 다 찾아내신 다음에 그냥 4개 그냥 더해주세요. 공식은 무슨 공식이야? 숫자 나와 있는데 그 손으로 더하세요. 됐어요? 잘 들리는가 봐?
자, 그 다음에는 아까하고는 좀 다른 형태. 네, 다른 형태. 이거 다른 형태야. 비슷하죠, 다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P의 값을 구하래요. 써! 뭔지 몰라도 A2는 얼마냐? 마이너스 A1. A. 그래, 그냥 이대로 그냥 써. 따라서 A2는 얼마예요? P가 얼마인지 몰라. P를 구해야 돼. P 빼기 3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A. 내가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시는. 자, 그러면 A3는 얼마일까요? P에서 A2 빼주면 돼요. 빼주면 얼마예요? 내가 3이에요. A3는 3이에요. 자, 그러면 A 모르겠으면 써요. 얘도 P야. 아니, A3가 3이야. 그러면은 A4는 얼마일까요? A3가 3이면 P-3이고. 뭐야, 이거? 반복되잖아, 이거. P-3? 그러니까 A1이 3이었으니까 3P-3, 3P-3, 3P-3. 뭐 이렇게 되나요, 보니까. 되셨나요? 자, 얘하고 그 다음에 거 더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돼요? P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3 나와야 돼요. A6은요. 얘하고 얘 더해서 P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P-3이 나와야지 더해서 P가 되겠고요. 어떤 항하고 그 다음 항 더해서 P 나와야 돼요. P. P가 나오려면 콜을 막 풀어야 되나? P 나오는데. 아,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래요. 상민아, 너는 그냥 네 코를 팔고 싶지 왜 옆에 동인이 코를 팔려고 그래? 피 나오게 아니더라고. 근데 옆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죠? 옆 사람한테 코 이렇게 확 찔러가지고 소라, 어우. 자, 여기. 혹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여기 너희들 그 초등학교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손등 때리기 뭐 이런 거 비롯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 코 찌르기. 민석이 샀을까 했을 것 같은데. 코 찌르기 탁. 재밌나? 어이, 좀 더럽다, 야. 자, 여기. 그래서 첫 번째 항이 3. 요거 더해서 P가 나와야 되니까 P-3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더해서 P 나와야 되니까 또 얘는 3. 그래서 3P-3, 3P-3. 계속 반복이 되네요, 보니까.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A1부터 그래서 더하시면은 얼마다? 네. 10까지 더합니다.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3P-3. 3P-3. 근데 조금 더 눈치가 있는 학생이 되면은,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P. 저기다가 3 집어넣어봐요. 요거 두 개 더해서 P. 요거 두 개 더해서 P. 요거 두 개 더해서 또 P야. P가 5개 있는 거야, 그냥. P가 5개 있는 거야. 선생님, 첫 번째 항은 도대체 왜 준 거예요? 글쎄, 난 모르겠다. 그거 없어도 문제 풀 수 있는데. 됐나요? 그거 없어도 풀 수 있어요. 3P-3. 더해서 P. 더해서 P. 더해서 P. 3은 자꾸 3. 이게 3이 아니고 10이어도 답은 똑같네요,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OP가 30배서 우리가 찾는 P의 값은 6이다. 됐나요? 자, 내가 얘기했잖아. 요즘 문제들. 그리고 요즘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수열에서 최대 공식은 그냥 써보는 거야.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게 최고예요.
자, 다음에 그냥 써봐. 이런 게 잘 시험에 나오니까. A1이 100이에요. AN 플러스 1은 그 전에 있던 항을 제곱해주면 돼요. 자, A2는요, 100의 제곱. 10의 4제곱 되겠네. A3는요, 그 전에 있던 놈을 제곱해주면 나와요. 미쳤어. A4는요, 10의, 이거 제곱해주면 16. 되셨나요? 지수 2배 해주면 되죠? 박민아, 집중하자. 10의 32죠. 되셨나요? 또 A6은요. 요거 제곱해주면 얼마예요? 제곱해주면 64. 그 다음에 128, 256, 512. 네. 그래서 128. 그리고 A8은 얼마다? 10에 256. 그래서 A8은 10에 256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지. 되셨나요? 네. 그냥 갖다가 넣으시는 거. 이건 내가 지금 풀어드리진 않는데,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놈이 나왔는데, 몰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67번 봅시다. AN 플러스 1분의 1. AN분의 1. 자, 이건 치환이에요, 기본적으로. AN분의 1을 갖다가 커다란 AN이라고 할게요. AN 플러스 1분의 1은요. 얘는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역수로 뒤집은 놈. 얘도 역수로 뒤집을 필요는 없죠. 여기 큰 AN이라고 써있는 놈은 AN. A가 왜 이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그러니까 A3은, 큰 A3은 A3분의 1.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요놈만 큰 A를 알면은 이거 역수로 뒤집으면 작은 A도 아는 거지. 얘는요. 그러면 A1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왜 2분의 1이냐고요? 요 작은 A1이 2니까. 자, 이 무슨 수열이야? 조금은 알아야겠죠.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됐죠? 그래서 AN은요, 등차 수열이야. 3N 마이너스 2분의 5.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AN을 찾았어요. AN은 이놈이다. 따라서 AN은 뭐예요? 스몰 AN분의 1이 바로 따라서 AN은 어떻게 된다? 얘의 역수예요. 5의 역수. 근데 분수 속에 분수 또 들어가 있으니까 안 이쁘죠? 다른 것보다 안 이뻐. 그게 기분 나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줄게요. 얼마를? 요거 분수 없앨 수 있는 2 곱해줄게요. 그래서 6n 마이너스 5분의 2. 얘가 바로 AN이다. 이제 n에다가 얼마? 5를 대입해주시면 A5가 나오겠네요. 되셨나요? 이런 문제는요, 알 때까지 써본다는 게 참 힘들어요. 알 때까지 써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역수 뒤집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 때까지 써본다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형태예요. 하다가 죽어요. 죽기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자, 이놈은요, 양쪽을 역수로 뒤집어 줄게요. AN 플러스 1은 역수를 이용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상태로는 뭘 갈라쓸 수가 없는데, 역수로 뒤집고 나서 보게 되면은 좋은 게 나와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요거 2죠? 자, 이제 아까 했던 바로 그 문제로 갔어요. 요걸 갖다 커다란 AN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A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2 이런 게 들어가요. 요건 큰 A예요. 큰 A에 플러스 1. 큰 A1은 1 되겠죠. 왜? A1은 스몰 A1분의 1인데 스몰 A1이 저기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AN은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2고 빼기 1 해주면 되겠네. AN분의 1이 2n-1이니까 AN은 얼마? 2n-1분의 1 이렇게 해서 10 대입하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른다 하게 되면 값 넣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값 넣으세요. 넣어서 보시고 몇 개 써보면은 A2는 3분의 1, A3는요 3분의 1 넣고 계산하시면은 분모 문제에다가 3 곱해주시면은 죽으란 부분 없어. A4도 5분의 1 넣고 계산하시면은 분모 문제에다가 가장 빨리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 문제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5 곱하면은 2 더하기 5분의 1 7분의 1 이때쯤까지 가게 되면은 A1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분의 1로 볼 수가 있다면 하고 눈치채고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 잊었다고 해서 죽으란 법은 없어. 단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계산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기말고사에서는요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 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쓴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일이 다 쓴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재미난 그 짤들이 돌아다닙니다. 재미난 거. 무슨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나 이거 2010번째 다 써봤음. 시험지에 빽빽하게 숫자 돌아가고 있는 거. 그런 거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네. 주로 이제 그 미술 쪽 하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풀 줄 아는 문제는 없고 그냥 다 쓰는 거야, 그냥. 그래 놓고는 이제 그 개수 잘못 써가지고 이제 틀리기도 하고. 어머, 화가 나죠? 예전에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마지막 문제예요. 점화식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할 마지막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얘만 시험에 나왔다는. 자, 시험관 속에 배양균이 있어요. 배양균? 사람 이름 같네? 자, 1분마다 3마리가 죽고 남은 배양균은 각각 2배로만 증식했어요. 처음에 10마리가 있어요. 5분 후에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10마리, 처음에 10마리야? 그럼 어떻게 될까? 3마리가 그냥 죽어. 몇 마리가 있든지 상관없어. 3마리가 죽어. 30%가 죽는 것도 아니고 3마리가 죽어, 그냥. 어떻게 돼요? 3마리 죽었어요. 살아남은 거 있죠? 살아남은 거가 어떻게 돼요? 2배로 증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14마리가 된 거야. 그 다음엔요. 14마리에서 3마리는 죽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분 후니까 답변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만약에 얘는 나오면 서술형이거든요. 100%.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빠져가 이렇게 되면 이거 아마 5점짜리라고 하면 2점 받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 자, 새끼 문제 딸려 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자, n분 지난 후에 개체수를 갖다가 AN이라고 하죠.
그리고 n 플러스 1분 후 지난 후에 개체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하죠. 두 놈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봐. 자, 일단 an 플러스 1은요. 일단 an분 후에 마리수가 있 n분 지났어. 예를 들어서 4분 지났을 때의 마리수, 뭐 100분 지났을 때의 마리수야. 3을 빼주겠죠. 3마리 죽었으니까. 마리수가 이만큼이 됐다. 어떻게 돼요? 2배로 증식하더라. 걔가 바로 그 다망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3분 후의 마리수를 알게 되면 4분의 마리수를 이렇게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 식을 쓰라는 게 나와요.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00%다 이등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옛날에는 이거 일반항을 구해야 되면 이랬거든요. 근데 일반항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아까 그거보다 여기다 넣는 게 빠르죠. 첫 번째로는 10마리. 자, 처음에 10마리야. 1분 후. 다섯 번째 항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1분 후. n에다가 여기가 이제 1분 되는 거야. 10에서 14. 얘가 A1이야. 얘가 10이 A1 아니야. 14가 A1이야. 1분수의 마리수. 됐어요? 이미 됐어? 자, 그 다음에는요. 14를 2배 해주고요. 6배 빼주니까. 22가 되겠죠. 22 2배 해주고요. 6을 빼줍니다. 38이 되고요. 2배 해줘요. 그리고 6을 빼줘요. 2배 해줘요. 그리고 6을 빼줘요. 1분 후, 2분 후, 3분 후, 4분 후, 5분 후. 그래서 134마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n분 후의 마리수를 an이라고 할 때에 n 플러스 1분 후의 마리수하고 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배점이 가장 큽니다.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5분 후의 마리수를 구하세요. 예전에는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사이에. n분 후의 마리수를 구하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내시면요. 그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 교육청에다가 그냥 올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그거 제대로 강의하다가는 감사 뜰 테니까. 감사 뜨면은 선생님들 아무것도 못해요. 수업 준비, 감사 준비 자료 내느라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밤 12시까지 막 그냥 1시, 2시까지 그냥 계속 자료 정리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하고 정신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수학집필화법 하나는 등식, 하나는 부등식, 그리고 괄호넣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그거야. 공부를 한 다음에 밤에 내가 오늘 뭐 배웠지? 하나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금방 잠들 거예요. 금방 잠이 들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내 경우로는.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기억 되살리,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만 가지고도 기억본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이웃한 항들 사이에 관계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부르고,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찾아내는 가장 파워풀한 테크닉은 뭐다? 다 써보는 거다. 첫 번째 항 하니까 두 번째 항 하고, 두 번째 항 하니까 세 번째 항 하고, 세 번째 항 하니까 네 번째 항 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강 4번.
사관, 맛있으면 백설 고추가 막, 이런 게 아니죠? 자,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점화식의 형태 가운데서 기본적인 네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뭐 있어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리고 등차수열 짝퉁, 등비수열 짝퉁.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등차수열 짝퉁. 단독으로 문제 나오면 등차수열 짝퉁으로 되어 있는 거, 등비수열 짝퉁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알아도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왜? FN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으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FN이 더 어렵게 나오면 무슨 문제인지 파악이 잘 안 돼요. 더 어렵게 나왔어도 그게 꼴 자체가 날고 띄어봐야 AF 값이 1은 AN 곱하기 FN 꼴이로구나 라고 파악을 빨리 하시고 그냥 FN이라고 쓰신 다음에 나중에 FN을 구체적인 숫자로 수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화식계의 BTS. 점화식계의 BTS. 요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무엇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을 알 때까지 다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때 그리고 수열이 시험범위에 포함될 때는 절대로 엎드려서 자질 못할 겁니다. 나 이제 풀 거, 내 할 거 다 했어. 내가 풀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잘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쓰면 나온다는 거 아니까. 5분 남고 10분 남았으면 어떻게 돼? 그거라도 쓰게 돼요. 그거라도 쓰게 돼요. 정말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스포자 애들 있을 거예요. 그냥 엎어져 않은 애들 있을 텐데 걔네들 엎어져 않지 않을 겁니다. 다 쓰고 있을 거예요. 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지에다가 이만큼 다 썼음. 이런 애 분명히 몇 명 나옵니다. 그거는 뭐 엎드려 있으면 선생님한테 뒤통수 맞고 이러지 않냐? 막 한손 짚고 이러지 않아? 내버려둬요? 세상에. 또 많이 피곤하구나. 하고 막 그냥 막 위로의 춤막 이러나? 그래도 보면은, 그래서 그냥 억지로 깨우고 막 그냥 일단은 좋아요. 여기까지 합시다.